안녕하세요, 별콩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잉컷 강의입니다. 사실 강의를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처음 가위질을 할 때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명이에요. 저는 잉컷의 예시로 반복 가위질이 있고 속을 파도 되는 도일리 인스를 들고 왔습니다. 10가지의 색이 있는 제품으로 조만간 컬러 시리즈로 찾아뵙게 될 인스들이에요. 꾸미려면 잉컷이 되어야 하니 설명을 하면서 잘라볼게요. 천천히 설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 기준 설명이에요. 저는 원래 왼손잡이였기에 왼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반대가 되겠고요. 하지만 오른손잡이용 가위로는 잉컷이 어려우니 오른손으로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셔야 해요. 물론 저도 처음에 무척이나 어려웠지만 계속된 연습 끝에 지금은 오른손이 더 편해졌습니다. 왼손으로 잉컷하면 늘 이렇게 손목이 꺾인 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가위의 위치는 X자의 교차점이 보이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라주는데 그냥 자르면 강의가 아니겠죠? 오른손은 가위의 손잡이에 누르는 역할만 하고 왼손으로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꾸어주고 오른손은 가만히 자르기만 해도 앞으로 나아가요. 왼손은 방정맞게, 오른손은 점잖게,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우선 빠르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림을 잘라먹는 생각으로 선 안쪽으로 자르시면 깔끔해집니다. 물론 선에 딱 맞춰서 자르면 테두리를 살리기엔 예쁘겠죠? 하지만 마냥 답답하게 오래 걸리고 효율이 안 좋을 뿐이에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닫고 하고 보면 티가 잘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대충 쓱쓱 잘라줍시다. 닫고를 할 때 인스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를 사용해야 하니 우린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명드린 대로 오른손은 손잡이를 누르고 있고 왼손은 방향을 바꾸어주면 됩니다. 특히 오른손은 가위를 최대한 많이 벌리고 한 번에 길이를 많이 나가는 게 좋아요. 이 도일리의 경우 가위질 한 번에 한 칸씩 나아갔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른손은 가위를 최대한 많이 벌린 채 손잡이를 천천히 눌러주며 잘라가고 왼손은 종이를 단단히 잡은 채 손목 스냅으로 방향을 바꾸어줍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연습하기엔 도일리와 로제트 인스를 추천드려요. 프릴로 직선과 곡선이 무한 반복되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미술학원에 처음 가면 삼각기를 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끝냈으니 이번 하나는 빠르게 5배속으로 넘겨볼게요. 설명대로 연습하다 보면 금세 손에 익으실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 인스를 잡는다고 했는데 보통 집게손으로 많이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잘린 인스 종이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남는 종이가 가위질을 할 때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속을 파낼 차례입니다. 간단하게 칼로 파내면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칼보다 가위를 선호해서 가위로 해줄게요. 우선 속을 파려면 안쪽으로 가위가 들어갈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럴 땐 인스를 살짝 휘게 만들고 그 중앙 여백을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이 방법은 안쪽 여백이 넓을 때 용이한 작업이에요. 자른 상태에서 양옆을 위아래로 올려주고 내려주면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 안으로 가위를 넣어서 잘라주면 공간을 더 넓힐 수 있어요. 하지만 접은 채 자르면 구김이 생기니 되도록이면 도일리랑 로제트에만 사용해주세요. 안쪽을 자를 때 공간을 넓혀놔도 가위질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가위를 뺀 뒤 위쪽에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에서 가위질이 어려우면 밑으로 가위를 넣어서 잘라주면 되고요.
최대한 중앙에 있는 칼집이 넓을수록 잉컷이 쉬워집니다. 더 쉽게 하려면 안쪽을 간단하게라도 잘라내어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리본 안쪽도 여백을 잘라내야 하는데 칼이나 중앙을 자르지 않고 하는 법은 그림으로 따져 갈라져 있는 부분을 잘라서 안쪽을 잘라내주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럼 잉컷하고 난 뒤에 리본이 달랑거리지 않을까요 싶겠지만 예상외로 연결 부분이 두꺼워서 그럴 일이 없기도 하고 붙이고 나면 오히려 감쪽 같아서 칼이 없을 때 쓰기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칼로 집중해서 자르는 게 귀찮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고 있을 때 끝내려는 편이에요. 여백 부분들이 지났으니 이제 꽃들을 잘라야 하는데 어려워 보여도 의외로 간단해요. 앞에 잉컷팁처럼 잘라주되 꼼꼼하게 안 하면 돼요. 꼼꼼하게 안 하는 걸 어찌 아느냐. 오른손은 마음대로 두고 왼손으로만 컨트롤하면 돼요. 거의 왼손으로 지그재그 흔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선만 맞추면 돼요. 무엇보다 선도 울퉁불퉁한 곡선의 연속이어서 훨씬 쉬워요. 아마 자르시면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제트보다 이런 곡선이 훨씬 더 쉬워요. 직선은 어떻게든 끊어서 잘라야 하지만 곡선은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범위가 넓거든요. 그럼 이제 말없이 화면으로만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시면서 오른손 가위날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왼손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봐주세요. 이제 꽃 부분이 끝났습니다. 리본은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잘라줄게요. 절단선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톱으로 가리킨 부분이 절단선이에요. 저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 왜 괜히 멀어져서 초점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스킵! 이제 뿅! 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걸로 잉컷이 모두 끝났어요. 그럼 잉컷한 걸 자랑할 타임입니다. 저는 검정색 배경이 잉컷이 잘 보여서 검정색 판을 가져왔어요. 이 무지개 색을 예쁘게 보여주려면 제가 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색별로 놓아주되 중심점을 잡고 놓아줘요. 중심점은 손가락으로 누른 채로 두면 더 쉽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지 상상이 가시나요? 동그랗게 만들어줄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잉컷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실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죠? 이 또한 하나의 작품이니까요. 마지막은 앞쪽 인스들과 똑같이 놓되 박스 접을 때처럼 가장 안쪽의 인스를 마지막 인스 위에 올려줍니다. 화면으로 보니 이해가 잘 가시죠? 손을 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중심을 잡은 채로 여백의 범위를 동일하게 만들어 줄게요. 다음은 속을 파는 잉컷 차례예요. 다시 봐도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왼쪽과 똑같이 배치해 줄게요. 다들 이번 영상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칼로 하는 잉컷 팁은 예전에 시월토끼님 헬컷 이벤트 참가 영상으로 찾아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편으로 나누어 장비 소개를 하고 가위 잉컷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어요. 갓 문덕이 된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